예, 안녕하십니까. 2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제목처럼 자료형과 문자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배우기 전에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 문자열 만들기, 문자열 연산자, 문자열 길이 구하기, 키워드로 배우는 핵심 포인트 확인 문제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키워드는 자료형과 문자열, 그다음에 escape 문자, 문자열 연산자, 타입 함수와 len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료가 뭐고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자, 일단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자료형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문자열을 우리는 스트링,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제목, 메시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 되겠죠. 그럼 숫자는 말 그대로 넘버를 의미합니다. 가격, 물건의 가격, 학생의 성적 같이 숫자로 표현되고 이 숫자의 크고 작은 것들의 뭐 비율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yes, no 내지는 친구의 로그인 상태, 로그인 상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 가지로 보통 표시하죠. 뭐 true, false로 표시되어집니다. 자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형에 맞게 모으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더 큰 자료형을 점차 만들어 나가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데 가장 기본 단위로서의 자료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사실 자료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학기 때 배우는 C에서는 이 자료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변수 선언을 했을 때 변수의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 없이 그냥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뒤에 실습을 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먼저 앞에다 int a 이런 식으로 내가 변수를 쓰려면 변수의 자료형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a가 가장 먼저 선언되어 있는 곳을 가면 a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인지 문자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 없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함수가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씁니다. 요런 것이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어서 앞에 타입이라고 붙였고, 그것이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트링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항상 순서는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가로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얘가 먼저 계산되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73이라고 하는 거의 타입이 뭐냐? 당연히 정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int라고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가장 크게 문자열과 이제 수로 이제 보통 크게 나누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 문자열,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int는 정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int라고 하는 것은 인테저 정수란 요거에 약어를 써서 int로 표시하고요. str은 스트링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여지고 있습니다. 문자열은 크게 큰 따옴표나 두 개 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요것 안에 있는 애를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그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자열이고 다 문자열이에요. 여기서 약속은 뭐냐면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닫아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놓고 작은 따옴표로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썼는데 여기에 큰 따옴표가 있으면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소스를 보시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뭐예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린트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말 그대로 요 줄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요 줄이 출력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운다는 게 요 한 칸을 띄우고 그 다음 줄에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10, 20, 30, 40, 50이 쉼표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 10, 20, 30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개가 출력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자열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각각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나 큰 따옴표로 해놓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윤인성입니다. 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냐면 요 중간에 숫자나 다른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로 문자를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문자열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출력한 겁니다. 작은 따옴표를 만들어 놓고 출력할 수도 있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은 무조건 큰 따옴표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는 문자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는 문자, 얘는 문자열. 자, C 언어에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큰 따옴표가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따옴표가 시작됐으면 바로 뒤에 있는 큰 따옴표까지를 문자열로 봅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문자열로 봐요. 그러니까 요 문자열과 요 문자열 두 개의 문자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죠. 안녕하세요는.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를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구문 에러라고 합니다. 구문 오류입니다. 자, 언어에서 오류가 있고 오류 또는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 영어로 쓰이면 에러죠. 그 다음에 경고가 있습니다. 웜이죠. 자, 오류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경고는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가 나왔을 때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일 때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경고일 때는 내용을 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만들고 큰 따옴표에 포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큰 따옴표로 해서 요 큰 따옴표 출력되게끔 하고 싶으면 요 전체를 반대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는 큰 따옴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따옴표는 문자열의 따옴표가 아니고 하나의 표시로서 따옴표가 된 겁니다. 반대로 전체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일부 내용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감싼 거고 밑에 거는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묶어준 겁니다. 원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되는데 이스케이프라고도 하고 백슬러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백슬러시 보통 다른 데서는 백슬러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슬러시기 때문에 요건 백슬러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케이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건 탈출, 탈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서 역슬래시라고도 해놓고 또는 백슬러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요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원래 의미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것은 원래는 문자열을 만들 때 쓰는 거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큰 따옴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슬래시를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작은 따옴표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가리키는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큰 따옴표로 묶었으면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 작은 따옴표로 묶었으면 큰 따옴표를 표시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슬래시하고 n이 돼 있고 역슬래시 t가 돼 있으면 이거 외워두십시오. 역슬래시 n은 줄바꿈입니다. 뭐 쭉 썼다가 우리가 보통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서 다시 출력이 되잖아요. 그겁니다. 줄바꿈.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쓰이는 거고 여기 역슬래시하고 t로 써있으면 이게 탭입니다. 탭. 탭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는 한 칸씩 띄어지잖아요. 여기 넓게 띄어지는 겁니다. 보통 뭐 5칸, 7칸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고 역슬래시 n 해놓고 또 안녕하세요도 있죠. 여기는 아까 줄바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으로 해서 안녕하세요가 두 줄에 새겨지는 겁니다. 역슬래시 t로 쓰게 되면 일정한 간격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행해주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지역이 탭으로 해서 일정 간격이 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숫자하고 광수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역슬래시 t를 써주면 일정 간격을 맞춰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을 쓰고 싶으면 역슬래시 t를 이용하면 일정 간격만큼 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슬래시에 대한 역슬래시. 자, 지금 역슬래시가 지금 8개 있는데 출력된 건 4개만 출력됐습니다. 앞에 있는 역슬래시는 얘가 역슬래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뒤에 있는 것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줄을 한꺼번에 문자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두 줄로 써있지만 이게 사실은 한 줄입니다. 근데 이게 1절, 2절, 3절, 4절을 줄바꿈하고 싶어요. 역슬래시 n을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3번 표시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슬래시 n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바꿈이 된다는 거죠. 줄바꿈이 됐죠. 이거는 큰 따옴표 3개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애국가를 쓰시면 여기 출력할 때 한 칸 띄우고 출력하고 마지막에도 한 칸 띄우고 그래서 여기가 엔터 즉 줄바꿈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바꿈 없이 하기 위해서 요 기호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기호를 쓰니까 이스케이프 또는 백슬러시를 넣기 때문에 줄바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산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칙 연산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 이외에도 많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에 대한 연산자도 있고 집합에 대한 연산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거죠. 명세, 아니 명제, 뭐 and, not, 뭐 or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하기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는 연산자이지만 문자열하고 같이 쓰게 되면 문자열을 이어주는 연산자입니다. 요 문자열과 요 문자열을 이어준다는 얘기죠. 요 더하기가 숫자랑 연결됐는지 문자랑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숫자랑 연결됐으면 사칙연산, 문자랑 연결돼 있으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하기로 됐기 때문에 문자 연결 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두 개의 문자열이 연결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과 숫자 사이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하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하고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로 더하기 연산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문자끼리 하든지 숫자끼리 하든지 하란 얘기죠. 근데 특이한 경우는 뭐예요? 문자열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문자열을 3번 출력한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자, 문자 선택 연산자라고 해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덱싱이라고 얘기해요. 첨자라고 얘기하고 문자열 내부에 문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선택될 문자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그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출력해 줍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하고 제로 인덱스, 원 인덱스, 파이썬, 제로 인덱스, 유형 사용 뭐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제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언어들이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맨 앞에 있는 애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의 첫 번째 0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야? 아니 될 거고 여기 2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0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그래서 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안녕하세요에서 네 번째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섯 번째 마지막 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문자를 거꾸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를 마이너스 1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1. 거꾸로 연산을 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면 마지막 문자 요인데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네 번째. 자, 마이너스 네 번째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에를 마이너스 1번째로 센다는 전자에서 여기가 바로 요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0이 출력되어집니다. 문자의 범위 선택 연산자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콜론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1부터 4까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 4는 포함이 안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니요 1첨자에서 3첨자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면 1번째는 여기고 4번째는 여기지만 이걸 포함하지 않고 그 전 단계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영하세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요거는 0에서부터 2까지고요. 얘는 1부터 3까지. 얘는 안녕 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2번째, 3번째, 4번째죠. 여기까지. 자, 영하 이렇게까지만 출력되겠죠. 자,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출력되는 겁니다. 앞에가 비어있다면 앞에 있는 걸 다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3이라고 했으면 0, 1, 2 2까지만 출력되는 거죠. 인덱싱은 꺽쇠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참조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의 일부를 추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자의 선택 연산자로 슬라이스를 해도 원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인덱스. 아까 이제 꺽쇠가 있으면 문자열의 길이가 엄연히 정해져 있죠. 그거보다 큰 수가 들어왔을 때, 자,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범위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몇 글자예요? 5글자죠. 자, 5가 출력되어집니다. 자, 중첩된 구조의 함수는 가로 안부터 먼저 실행을 합니다. 자, 여러 개 안에 함수가 있으면 가로 안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핵심 포인트. 자료의 형식, 문자열과 숫자와 참고실 나타내는 불로 자료형의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스케이프는 특수 문자를 나타낼 때 쓰이고 \n은 줄바꾸고 \t는 탭을 띄우는 겁니다. 문자의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의 선택, 꺽쇠,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을 이용해서 문자의 범위 선택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요거는 보시면 이 역슬래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특수문자라서 표시해 준 겁니다. 참고해서 문제를 보면 쉽게 풀릴 것이고, 자,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맨 앞에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예요. 즉 5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2장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